네, 저는 사실 이재명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정말 마음속 깊이 지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그런 좋은 분들, 그리고 좋은 가치가 있는 당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은 180석을 가지고 있고 그 3선, 4선, 5선 그런 의원들이 기득권과 같이 개혁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세력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 청년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자꾸 내부 총질하느냐 이렇게 분노하지만 마시고 이 좀 마음을 열고 좀 이제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너무 이걸 오래 끌다 보니까 우리 민생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점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에게도 쓴소리를 하기 위해 오마이뉴스 칼럼도 2번 정도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국면을 보니 저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이 뻔뻔한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검찰의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냥 우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 지점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수록 우리가 언론이나 종편은 기울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주위에 있는 시민들에게 이 부분을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재명이 꼭 이 시국에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재명 지지를 하기 전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치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뭐 정치가 나를 대변하는 것 같고 뭔가 효능감을 줘야 정치를 관심을 가질 텐데 그냥 내가 아닌 기득권 세력 그리고 엘리트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2016년 촛불 시위를 할 때 어떤 정치인도 다들 이거 탄핵을 해야 되냐, 사퇴를 시켜야 하냐, 좌고우면하고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제일 먼저 국민을 앞에서 앞장서서 지지 연설을 했던 게 바로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정말 머리가 망치로 맞은 것처럼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왜냐면 시민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이재명 그때 당시에는 성남시장이었는데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했는데, 되게 재밌는 점은 뭐냐면 그때만 해도 약간 이제 박근혜 정부에게 개기지 않고 그 직전까지만 해도 그 TV 조선일보나 아니면 한국경제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모두가 이재명이 일을 잘한다고 창조 경영대상이라던가 이런 많은 CEO 경영인상 상을 많이 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점은 언제였냐면 이제 박근혜 정부한테 개기고 뭔가 자기 기득권에 뭔가 정면 도전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면서부터 이재명에 대한 온갖 법적인 어떤 그런 고발이라던가 계속 발목을 잡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걸 보고 이거 정말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그 시장이 그때 당시에 연설을 너무 잘하고 사람들의 그런 그 용기 있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뭔가 지지율을 몰아주게 되니까 그때부터 민주당도 같이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용기 있는 정치인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2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는 닥터 헬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국종 그때 그 아주대 교수이자 그 의사이신 그 분이 너무나 항상 어둡게 뉴스룸에 나와서도 어둡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던 분인데 너무나 밝게 웃으면서 그 경기도지사에게 너무 감사를 표하고 정말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오래된 수고하는 과제를 그 사람이 풀었길래 그랬는가 봤더니 이게 소방, 행정,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청 이 모든 관료제에 얽힌 문제들을 마치 고르기아스의 매듭을 끊듯이 그거를 해결할 만한 의지가 있으면서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국종 교수가 그때 당시에 엄청난 그때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나요? 엄청난 그런 반대를 예상하고도 헌법 소원까지 그때 같이 뭔가 탄원서를 제출을 하는 그런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런 있는 그런 문제,
매듭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형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을 꼭 우리가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들이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청년이 뭐가 그렇게 힘드냐, 우리 이렇게 풍요롭고 이제 GDP도 이탈리아를 넘어섰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청년들은 항상 정부 비판만 하느냐라는 그런 물음을 가지신 많은 지지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사실 2019년에 제 동생을 잃었는데요. 그 세상을 버리는 청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문제 해결형 정치로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더 마음을 열고 청년들을 더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제 동생과 같이 청년들이 150개의 이력서를 방 안에 남겨놓고 목숨을 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기사를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젠더 갈등이니 세대 갈등이니 해서 자꾸 갈라치게 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런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이 국힘, 저희가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는 절대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두 함께 마음을 통합하고 다음 위기가 무엇인지, 디지털 대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교육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존 기득권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할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다음 시대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